안녕하세요. 요카입니다. 최근 호주는 심각한 주택 임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에어비앤비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들끓고 있는데요. 주택 임대료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높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하여 집주인들은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 주택 임대 시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국가 공실률은 고작 1.2%입니다. 스위스가 1.15%로 최악이고 그 다음이 호주입니다. 그러면 호주는 왜 임대주택이 부족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간추려 말하자면 부동산 투자자들이 구매보다는 판매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호주에는 약 1,000만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약 67%가 자가거주자입니다. 반면 인구의 30%를 위한 충분한 임대주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높은 주택담보대출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부동산으로 인해 집을 사서 임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정부의 계속되는 개입으로 투자자들은 호주머니를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정부의 엄격한 임대법은 투자자들의 수요를 감소시켰고 이러한 규제는 임대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들은 첫 주택 구입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즉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부동산을 살려니 주택담보대출은 부담스럽고 부동산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 집을 구매해서 렌트로 돌려 수익을 내야겠다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여기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규 주택은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이 모자라면 당연히 그 희소성 때문에 임대료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쉐어를 돌려서라도 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호주는 어떻게 이런 임대주택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6가지 이유로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 공급 부족. 코로나가 끝난 지난 2, 3년 동안 부동산 붐이 일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는데 이들 매도된 부동산들의 대부분을 자가 소유자가 매입함으로써 임대 부동산 공급에 부족 현상이 생긴 것이죠. 여기에 코로나 이후 정부의 높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투자용 부동산 매입은 줄어들었으며 투자용 부동산을 사게 되더라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상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호주의 투자 대출 건수만 보더라도 2002년에서 2016년 14년간 38%인데 반해 2017년부터 2022년 6년간 전체 신규 대출이 31%로 크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 건축.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하는 자재와 건설 비용으로 신규 주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초 대형 주택 건설 회사인 포터 데이비스, 매트리콘이 버텨내지 못하고 망한다는 뉴스가 속출했었죠. 한 예로 팩과 피터 맥코의 부부는 부품 꿈을 안고 매트리콘을 통해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 사인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그로 인해 자재 및 건설 비용이 치솟자 매트리콘은 추가로 25만 불을 내지 않으면 건설 중단을 할 것이며 보증금으로 낸 5%는 계약서 내용대로 자재 비용으로 못 돌려받게 된다는 통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내고 집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팩과 피터 맥코이 부부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신규 주택 건설을 의뢰한 계약자들에게 해당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신규 주택으로 이사 들어가는 많은 고객들에게서 직접 이런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자재 및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인해 호주의 대부분 건설 공사 기간은 계속 지연되었고 이는 호주 신규 주택 공급 면에서 부족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죠. 세 번째, 정부 개입. 많은 주정부들이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법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엄격한 임대법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멜번의
에어비앤비 규제 같은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연간 180일만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등록비로 350불을 내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자산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이점 중 하나는 자기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갖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관점에 이런 엄격한 임대법은 투자자들이 그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임대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증가되어 투자 수익이 감소됩니다. 네 번째, 이민정책. 팬데믹 동안 지역 이주가 증가하면서 호주 지방은 물론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공실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 국경이 다시 개방되면서 이민자들의 유입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인구는 지난 회계연도에 거의 50만 명의 순해외 이주를 통해 62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인구가 임대 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앨버니즈 정부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큰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택 위기를 매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So many people are frustrated that the government seems obsessed with it when there are practical concerns like the cost of living, the cost of fuel, food, electricity and housing that are affecting everyone. The housing crisis is a direct result of the Albanese government's record immigration policy. Now, 지난 분기 동안 realestate.com 다대유에서 부동산을 구입 및 임대를 위한 해외에서 이루어진 검색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대주택 검색이 코로나 바로 전 2019년 해당 기간 대비 34%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다섯 번째, 소규모 가구. 소규모 가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수를 증가시켰고 이런 가구 구성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거주난을 가중시켰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수가 증가했고 그 결과 평균 가구 수는 감소했습니다.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동시에 3인 이상 가구는 감소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평균 가구 규모는 2.59명에서 2.55명으로 줄었는데 0.04%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약 16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택근무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고 봉쇄 정책으로 인한 더 많은 야외 공간이 있는 더 큰 거주지를 원했습니다. 여섯 번째, 병목 현상. 호주인들이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고 집을 사기보다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연령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 보유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1971년과 2016년 사이에 25에서 34세 주택 소유자의 수는 57%에서 44.6%로 감소했고 35에서 44세 연령대에서는 71.4%에서 62.2%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이 수치는 각각 40.7%와 56.7%로 훨씬 낮습니다. 이들 연령대의 소득도 급격히 감소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에 병목 현상을 초래한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호주의 임대주택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의 임대 위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부동산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